문득 궁금해졌는데 코치님 안에 진짜 여리고 소녀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캐논 변주곡을 들으면서 막 달리는 막 열정적인 또 청년의 느낌이 있어요. 대체 둘 중에 뭐가 더 정진 코치님에 가까운 건가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전부가 희노애락을 정말 살면서 사는 삶,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삶을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제대로 희노애락하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더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예. 맞습니다. 미리 드린 질문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그냥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어요. 저랑 같이 4년 전 이맘때에 첫 책 북토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코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 북토크 때랑 이 두 번째 때랑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무도 책은 정말 그냥 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제 언어가 담겨져 있고 제 삶이 담겨져 있어서 어, 저에게도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좀 궁금했던 거는 과연 내 이야기, 내 언어, 내 삶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이것을 책으로 내도 될까? 뭐 이런 어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초청해 주신 분들도 좀 얼떨떨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번 책은 이제 아무래도 대중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언어를 이게 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존재를 안아주는 경청을 하세요. 그러면 편집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안에 존재가 무엇이며 안아주는 것은 무엇이고 경청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약간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책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였을 때는 사실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제 이야기 시간을 많이 줄이고 처음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수십 년 되신 분들, 십수년 되신 분들 그래서 제가 다 좋아하고 보물같이 여기는 분들이셔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도 꼭 그냥 서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예. 코치님 진짜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입니다. 제가 다 담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코치님 책을 쓴다는 거 어렵잖아요. 어쨌거나 뭐 전업 작가는 아니시니까 주로 글보다는 또 대중 앞에서 말을 하시거나 코칭을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시면서 혹시 좀 고통스럽거나 참 힘들었다 싶었던 순간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은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주셨어요. 그 아무도 때는 이제 제 언어로 다 쓰다 보니까 뭐 존재를 안아주세요, 뭐 의식적 죽음을 가지세요, 뭐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좋은데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다면 이번 책은 어렵지 않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지 않으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 저는 수십 년간 이걸 해왔으니까. 저희 코치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코치들끼리는 그냥 휴지를 이렇게 하나 던져줘도 그냥 그걸 가지고 구겨진 휴지를 가지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석해서 풀어내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쉽게 이 이야기를 들으실까? 내 마음을.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느라 일단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멍하니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고요. 뭐 그런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가끔 글쓰기 강의를 나가면 꼭 나누는 문구가 있는데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쓰기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 품격을 부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코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코치님이 코칭을 하신 건 어떤 거창한 꿈이 아니라 본인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 중에 저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책을 쓰시는 과정이 또 코치님의 고통스러웠던 예전의 상처들이나 혹은 여전히 있는 그 무언가를 또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책은 제가 제 안에 있는 고통을 뭐 힘들어서 썼다 뭐 이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좀 더 경청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하시고 어떤 부분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코치님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좋을 텐데 사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를. 근데 너무 사랑해서 맨날 화내시고 이제 맨날 뭐라고 하시고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고통에서 쓰게 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치님 그렇게 타인의 고통이 막 전달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타인의 고통이 막 전달된다. 전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좀 거리를 두는 편인데 코치님은 그게 좀 남들보다 타고나게 좀 이렇게 섬세하신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힘드셨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통과하셨던 시간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 최근에 이제 저의 그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좀 더 덜 고통스럽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코치로서 좀 더 상처를 낫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좀 더 평안하게 좀 쉽게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게 제가 뭐 한 8년 전까지의 어떤 그런 여정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저의 삶은 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것이 저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다르게 전환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책을 보든 저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영웅들이나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희노애락하잖아요.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못하고 자꾸 자제하고 내가 참고 이러는데 더 잘 희노애락할 수 있다면 인간이 단 한 가지 하고 싶은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보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저희가 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청을 강조하지만 저희가 자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훈계하고 조언하고 충고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빨리 해결을 하려고 조언한 충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잘 경청하는 방법은 같이 내 자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아파할 수 있도록 잘 고통스러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는 저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진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